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할 건데, 어떤 강의를 할 거냐면 전기 실무에 좀 처음 입문하시거나 자격증 따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하는 시간이 어떤 데냐면, 제가 강의하는 곳이 어떤 데냐면 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안에 이 화이트보드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접 대면 강의는 아니지만 이제 대면 강의처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편집을 안 합니다. 편집을 안 하고 진짜 되는 대로 말해가지고 1시간이든 되는 데까지 말하고 강의를 마치고, 또 오늘 모자라면 연속 이어서 계속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뭐 질문을 한다. 그런데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이번 이 강의는 질문을 안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질문 받으면 다음 강의 할 때 제가 이제 연속이 안 돼. 자꾸 질문에 답하려고 하다 보면 맥이 끊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데 팍 질문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맥이 끊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드라 TV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유명한 거하고 알려진 거하고 틀립니다. 유명한 것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고, 알려진 것은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알려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야, 전기계에 뭐다. 전기계에 뭐예요? 전기계에. 저는 전기계에 또라이라고 봅니다. 또라이. 왜? 알도 못하면서 막 영상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편한 것 같고, 제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참 해박하신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도 뭐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면 영상을 바로 꺼버리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시퀀스 강의를 하는데, 시퀀스가 뭐냐면 우선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하잖아요. 전기기사. 그러면은 시퀀스 하니까 바로 시퀀스 들어갈 줄 알았어요. 안 그러지. 이제 저도 이제 말 연습을 좀 하는 거니까. 전기기사를 딱 취득하면은 자격증을 하나 탁 잡았어. 자격증을 하나 탁 잡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편집을 안 하는 거니까 참 부담이 없네요. 응? 예를 들어서 이런 자격증을 하나 탁 가졌어. 갖는 순간 본인에게 어떤 것이 붙어버리냐면, 전기기사하면 이제 실력이 있다라고 붙어버립니다. 실력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라고 붙어요. 본인은 알든 모르든 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필기하고 이론을 공부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남들은. 그런데 정작 본인이 자격증을 딱 취득하고 보니까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또 취업하려고 하니까 더 아는 게 없어. 갑자기 딱 까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걱정한다고 끝나나요? 본인들이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취업을. 응? 취업을 해야 될 거야.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현장에 가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전설비가 있대. 수전설비. 수전설비가 있고 발전설비가 있어요. 발전설비. 이거 잉크가 잘 안 나오네. 그래서 이게 생방송처럼 한다는 거예요. 편집을 안 하는 거라. 그러면 잘 나오나? 이건 잘 나오네. 자, 플러스 태양광 설비가 있어요. 태양광 설비. 자, 수전 설비가 만약에 2000kV다, 2000kVA다, 발전 설비가 300kVA다, 태양광 설비가 요거 3자가 잘 안 써졌는데 100kW다. 이렇게 했을 때 수전 설비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면, 환산을 하면
그냥 2000kW가 돼버립니다. 발전 설비는 이게 발전기 명판에 보면 만약에 300kVA다 그러면 3927 뭐 90% 정도 보고 그러면 270kW가 되는 거예요. 그럼 태양광 설비는 100kW. 자, 이렇게 더하면 이것이 선임 용량이 됩니다. 우선 이것도 기사를 따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370에 2370kW가 선임 용량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000kW 이상 넘어버렸으니까 무제한 선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 기사인 경우에는 뭐 2년, 4년, 오늘은 그 강의가 아니고 이렇게 이 선임 용량이라는 게 이렇다. 선임 용량. 자, 그러면 선임 용량을 알아야 취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취업이 됐어. 취업이 되면은 본인들이 이제 기술이 있잖아요. 기술. 자, 수전설비, 발전설비, 태양광 설비는 이 부분이 어디 실에 있냐? 전기실 플러스 뭐 옥상 뭐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 기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안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가 되면은 이 부분을 알아야 돼. 근데 이게서 안전관리자 선임 책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임 책임 부분이기도 하고 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기검사 대상, 정기검사 여기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대상 보통 2년에 한 번 하는 데 있고 3년에 한 번 하는 데 있습니다. 2년, 3년은 뭐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왜 내가 2년에 한 번인가 3년에 한 번인가 그것이 나와요. 저희 현장은 3년에 한 번. 일반적인 건물 2년에 한 번 하면 뭐 병원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뭐 노약자 보호시설이라든가 중요한 곳은 2년에 한 번입니다. 본인이 갔는데 중요한 건물이야. 그러면은 2년에 한 번입니다. 업무용 빌딩, 뭐 관공서 다 이런 데는 3년에 한 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전기 검사 대상은 결국은 수전설비, 발전설비, 이제 태양광 설비가 전기 검사 대상이 됩니다. 야, 이제 이것도 업무야. 이제 아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착착 공부하고 잘 모르는 건 이디라 TV가 엄청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공부하시면 뭐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랩에 와서 강의를 안 받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업무 가게 되면 취업을 하면은 1번 행정적인 거 하잖아. 행정적인 업무가 본인한테 들어와요. 자, 오늘은 행정적인 업무는 별도의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별도 설명. 제가 퇴근 전에 1시간 정도 더 짬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편집으로 그냥 올려버리는 겁니다. 오늘 퇴근 전 지금 4시 50분쯤 됐어요. 지금 찍는 거야. 1시간 동안 노력 봉사를 하는 겁니다. 만인을 위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강의를 해요? 이런 말강의. 즉, 뭐라고 갑자기 표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능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기능적으로 본인이 일을 할 거야. 기술도 있고 뭐 기능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전등 교체다 뭐 이런 것을 누가 해요? 다 그냥 그저 기사만 한다고? 아니지. 자, 기능적인 업무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지 관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때 감시하는 거, 여러분들 그 쭉 감시하는 감시실 같은 데서도 있고 우리가 점검하는 거, 이게 다 감시야. 감시, 육안으로 이렇게 보는 거,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다 그냥 감시도 되고 점검도 됩니다. 감시, 점검. 그 다음에 감시는 눈으로만 하고 하지만 점검은 눈, 코, 테스트하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체할 것도 있어. 교체, 뭐 보수할 것도 있어. 교체는 부속을 교체하는 거지만 보수는 그냥 뭐 닦고 조이고 이런 게 보수 아닙니까?
그다음 뭐 이런 데서 뭐 작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작업도.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유지 관리를 감시, 점검, 교체, 보수 이 사항을 우리가 유지 관리 업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기능 기술들이 막 들어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편집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데 막 이렇게 말이 들어가요. 예,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걸르는 필터 기능이 있어야 돼. 하니까 저 새끼 저거 왜 하나. 예. 자꾸 시작하려고 하면 애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유지관리 원론적인 업무고, 여러분들이 와서 하는 게 전등 교체가 있어. 전등 교체. 전등 교체하는 게 있고, 전열 콘센트 교체하는 거, 뭐 스위치 교체하는 거, 뭐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뭐 등등등등. 이게 저압에서 이런 것이 있고,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가 어떤 거가 있냐면 MCC 반이 있어요. 모터 컨트롤 센터라고 해서 기계실에 가보면은 이제 자동 제어, 시퀀스 제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부터 쭉 내려온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왜 이걸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왜냐? 내가 집에서도 하거든. 집에서도 전등 교체하고 여러분들이 뭐 전기만 관심 있으면 뭐 벤치 드라이버 갖고 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되잖아. 그런데 요거 동력 제어반 모터 컨트롤 센터에서 동력 제어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무 경험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접근이 안 돼. 그런데 본인들이 전기기사를 이게 취득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 시퀀스 제어를 배웠다. 여기에서 시퀀스도 배우고 여기서 시퀀스 제어, 뭐 PLC, 뭐 그다음 뭐 막 있어. 예. 실기 볼 때 있잖아. 5점, 3점, 뭐 8점도 줄 수 있고. 야, 다 필요 없다. 뭐 공장에 가지 않는 이상은 다 필요 없어. 예, 시퀀스 제어만 필요한 거예요. 시퀀스 제어. 그래서 시퀀스 제어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바로 막 원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갑니다. 엔지니어 랩에서 이제 시퀀스 강의는 중급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랩에 오시면 시퀀스만 하는 게 아니고 5만 강의를 다 하고 있어요. 110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더 보충하실 분들은 엔지니어 랩의 실무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 교재부터 전부 잘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시퀀스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야 될 게 있어. 자,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은, 자, 우선 모터 하나 그려놓고 합시다. 자, 건물에는 이러한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있으면 모터를 돌려줘야 되는데, 건물의 모터는 어떤 모터입니까? 뭐 기계 장비에 달린 모터는 송풍기도 있고, 뭐 거기 기계 내부를 순환시키는 조그마한 모터들이 있어. 냉온수기에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 뭐 버너 모터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런 모터는 장비 안에 있으니까 장비 안에서 시퀀스가 다 이루어져 버려. 즉 판넬이 다 만들어 주니까 거기서 온오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시퀀스는 그 장비 안의 시퀀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하고 여러분들은 저희가 아니잖아요. 같은 전기 기사니까 우리가지. 우리가 보는 그 시퀀스는 동력 제어반의 전체 펌프 모터 같은 거, 이런 것을 관장하는 거예요. 즉 장비에 딸려온 거, 부스타 펌프다이면 부스타 펌프 판넬이 만들어져서 왔잖아. 이것은 장비 안의 시퀀스는 우리가 손을 안 대. 그 업체에서 와서 다 손을 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퀀스는 저희가 손을 대요. 그것을 우리가 MCC, 이것을 모터 컨트롤 센터에서 동력 제어반이라고 합니다. 이걸 동력 제어반.
이게 어딨냐? 기계실에 있다. 기계실에. 기계실에 있으니까 관리는 누가 해요? 이 기계가 관리해요. 이걸 따지는 분도 있더라고. 기계가 관리를 합니다. 누가 해요? 기계실에서 기계들이 전부 조작하고 운전하고 기계실에서 다 해. 예. 현장 제어인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현장 제어라 그럽니다. 제어. 그러면 원격 제어는 감시반에서 하지. 그러면 그땐 원격 제어는 본인 담당자들, 기계 담당자도 할 수 있고 전기 담당자도 할 수 있고 감시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감시반에 야간 근무도 할 수 있고 인력이 적은 데는 정기직 직원도 감시반에 근무해요. 그래서 야, 그거 뭐 돌려버려. 응? 그거 팬 돌려라. 그러면은 여기서 다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은 뭐가 있냐 이거지. MCC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 우선은 펌프가 있습니다. 순환 펌프, 물 펌프부터 시작해서 부스터 펌프 한번 먼저 얘기해 볼까요? 부스터 펌프는 메인 차단기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 부스터 펌프 판넬, 이게 부스터 펌프. 이래서 펌프가 하나, 둘, 모터, 이 M이 부스터 펌프가 예비까지 해서 1개, 2개, 3개, 막 4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MCC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MCCB, 메인저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MCC 반이 아니라 이게 MCC 반은 지금 이 안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부스터 펌프 판넬은 MCC 반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메인 차단기만 있어. 그러니까 요 판넬은 우리가 알고는 있대. 점검도 할 수 있죠. 점검도 할 수 있고 속도 다 볼 수 있어. 그런데 수리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 자, MCC 반에 이거 이제 부스터 펌프 하나 나갔잖아. 그러면 또 다른 펌프들도 다른 것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해볼까요? 메인 차단기가 계속 가. 그럼 이거 보일러. 여기 보일러면 보일러가 이렇게 가겠죠. 보일러. 그러면 보일러 판넬도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메인 또 나가. 이게 다 있습니다. 한만에 각각 이것도 찾아야 돼. 여러분 부스터 펌프 메인을 끄고 싶다면 MCC 반에 메인 오고 보일러 메인 끄고 싶다면 보일러 MCC 반에 메인. 이게 다 MCC 반 안에 있다 이거지. 안에.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이렇게 하면 같이 붙어서 냉온수기, 그 다음은 그냥 적겠습니다. 냉동기, 등등. 자, 이런 거 메인은 냉온수 장비에도 차단기가 있지만 MCC 반 안에 메인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퀀스가 여기에 자동 제어가 시퀀스가 들어가니까 이 시퀀스는 우리 해당 사항이 안 돼. 그리고 복잡해. 이 안에는 프로그램까지 막 들어가 있어. 프로그램까지. 우리가 배우는 시퀀스는 이 안에 MCC 반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장비용이 아니고 펌프용이다. 펌프용. 여기 펌프라고 썼잖아요. 펌프용.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으로 오는 것들은 메인 차단기가 있는 걸 알았죠. 메인 차단기가 있는 걸 알았어. 자, 그 메인 차단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메인 차단기는 몇 개 있어. 이렇게 해서 갔다. 도매금으로 갔어.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펌프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FP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WP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설계자들이 그냥 알아서 표시를 해버립니다. 자, 만약에 FP는 이거는 정확해요. 파이어 펌프야. 소방 펌프입니다. 소방 펌프에 해당된 거. 그러면 소방 펌프에 해당되면은 시퀀스가 이제 소화전 보조, 그 다음에 소화전 충압은 5kg짜리입니다. 5kg. 이거는 소화전 주 보조는 15마력도 있고 30마력도 있고 현장마다 큽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동이 직입 기동이 되는 거고
여기는 Y 델타 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입기동 Y 델타 기동을 이제 시퀀스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P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가면 야 이게 뭘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급수 펌프도 되고 급수, 뭐 배수 뭐 등등 이렇게도 되고 더블 P 물 펌프다. 그러면 순환 펌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부하 펌프, 현장마다 대류 펌프, 뭐 이름이 막 현장마다 조금씩 틀려버리니까 그것까지는 설명이 그래요. 그래서 순환 펌프 보통 다 물을 순환시키는 거니까 순환 펌프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냉각탁 펌프도 있고 배기 펌프도 있고 뭐 급기 펌프도 있고 급기 펌프 배기 펌프는 아니지 급기 모터 배기 모터 이렇게 직접 강의를 하면 강사들이 말실수도 합니다. 근데 다 알아듣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데 이제 어떻게 배우냐? 우선은 시퀀스 도를 그리기 전에 전기 도면이 있습니다. 전기 도면. 네? 전기 도면에는 그러면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 전기 도면에 만약에 전기 도면에 이제 M 해서 만약에 순환 펌프든 뭐든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기도면, 소방도면, 전기도면, 기계도면에 두 가지가 표시를 되는데 어떻게 표시되느냐. 만약 이게 소방펌프 15마력이라고 해볼게요. 15마력. 이거 소방펌프라, 소방펌프. 이제 전기도면에는 어떻게 그려졌냐면, 만약에 전기도면에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MCCB 용량은 그리지 않고 그냥 모양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제 모터 이게 Y 델타 기동이니까 이게 Y 델타 기동 모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게 델타가 되고 이게 Y가 되고 이게 주가 됩니다. 주. Y 델타 기동인 경우엔 주 마그네트 붙고 제일 처음 Y 붙었다가 잠시 후에 Y가 떼지고 델타가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진 게 이게 답니다. 뭐 EOCR 같은 건 뭐 이렇게 해서 EOCR 표시도 이렇게 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놓기도 해요. 자, 이렇게 도면이 그려진데 이게 시퀀스 도면입니까? 이렇게 그려졌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시퀀스 도면은 즉 이것을 운전하는 도면은 어디에 그려져 있나? 판넬 제작업체. 시퀀스 도는 판넬 제작 업체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찾아보면 있냐고, 시퀀스도가 있어요? 이게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계도면에는 어떻게 그려졌나? 기계도면에는 이런 것이 그려져 있지 않고 장비일람표라 그래. 장비일람표 해가지고 뭐 소방펌프 그 다음에 15마력, 그 다음 뭐, 여기는 풍량이 아니고 유량이 되겠죠. 유량이. 물이니까 유량, 급기, 배기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풍량, 바람이면 풍량이 되고 이거는 유량이 뭐 어떻다. 이러한 스펙이 다 그려져 있어요. 뭐, 기계 도면을 봐야지. 뭐 저도 지금 기계 도면을 펼칠 수 없으니까. 자, 이렇고. 그러니까 기계 도면에는 똑같은 15마력이라는 게 표시가 15마력이라는 게 표시가 돼도 여기는 요 전기 차단기하고 요 마그네트가 3개짜리다. 이런 것이 그려져 있고 기계 도면에는 장비에 대한 세부인데 여기는 뭐 모터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펌프도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기 도면에는 모터,
펌프 모터에 모터만 딱 그려져 있어. 기계 펌프는 안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에는 어떤 것이 그려졌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도면 보는 것도 이해를 좀 하면 좋지. 자, 이 차근차근 하기 시작하면 진짜 설명할 게 많아요.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 보면서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기 도면으로 이제 갈 겁니다. 전기 도면으로 가면 MCCB,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트, MC, 그 다음에 모터, M.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MCC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 전기기사니까 우선은 세대 분전반, 세대 분전반. 우리 집에 다 있잖아요. 집에 다 있어. 세대 분전반에는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메인 차단기. 이거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회로가 몇 개가 되든 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너뛰어서 간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상선이 되니까 이게 상선, 이게 중성선. 그러면 상선이 이렇게. 자, 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이 왔어요. 다 아시겠지만 차단기가 이렇게 있어요. 차단기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차단기가 이 선 두 개가 단상이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상선, 이게 중성선이다. 상선이 위치를 제가 이제 배열의 원칙이 좌측이다.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우측이네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좌측이 되는 거고 하여간 이쪽. 저가 이렇게 서 보면 우측이죠, 우측. 근데 저가 이렇게 서서 보면 이게 좌측이야. 그러니까 좌우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틀리니까 하여간 이렇게 이쪽에 돼 있어, 이쪽에. 상선이. 중성선은 이렇게. 이게 원칙이다, 원칙. 배선의 원칙. 항상 우리는 이게 상선이다, 이게 중성선이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중성선 N, 여기를 L, 로드, 부하선, 이렇게 막 해버리면 헷갈려. 이게 들쭉날쭉 서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는 항상 이게 L, N이 되고, 이게 라인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라인. 이거는 라인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세웠을 때 메인이 이렇게 오고, 메인이 와서 이렇게 옆으로 세울 때, 단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게 N이거든. 그러면 L1, L2, L3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돼요? 여기가 LN이 되는 거야. 옆으로 이 차단기가 이렇게 놓을 때 하고 이렇게 놓을 때 하고, 만약 이 선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위치가 막 틀려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밑으로 가버리면 이게 원래 상선이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위에 꽂아줘야 돼. 위에. 차단기 위치 바꿔서 꼽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여간 상선이 위에 꽂아줘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됐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만약 여기는 여기서 땄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L, N. 자, 이것이 배선의 원칙입니다. 배선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데 현장 가보면 이게 위치가 바뀌어 있는 사람이 있어. 이게 N이 되고 L로 바뀌어 있으면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돼. 왜? 이거에 따라서 스위치 배선이 가고 하거든요. 자,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면, 만약 3상 4선식 차단기는 여기가 N이야. 여기가 N. 그럼 이렇게 돌아섰을 때는 여기가 N이 되는 겁니다. 3상 4선식에는 N, L1, L2, L3.
그 다음 이것을 이렇게 뒤집으면 밑에가 n이 되는 거니, n. 그 중성선. 그러면 L1, L2, L3. 3상 4선식 차단기는 구조상 방법이 없어요. 구조상. 그래도 3상 4선식 차단기도 딱 세웠을 땐 제일 이쪽 방향이 중성선이다. 그러면 L1, L2, L3. 야, 이거 다 아는 거지만 본인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아야 어떻게 자꾸 리바이벌이 됩니다. 그리고 기사가 되면은 직원도 가르쳐 줘야 되고 본인의 양식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을 제 강의도 들어보고 본인이 또 리바이벌도 해보면서 이렇게 해서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자, 세대 분전반에는 그래서 상선이 이게 상선이 되고 이게 중성선이 되고 이게 L. 자, 이렇게 배선이 원칙이 이렇다. 자, 오늘 그러면 설명을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주차단기가 이게 지금 분기 차단기는 현행법상 이게 뭡니까? ELB 어스리카지 브레이커 누전 차단기 아닙니까? 근데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뭐 RCD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 이 명칭을 몰라요. 외우지도 못해. 그런데 뭐 자꾸 이렇다 하니까 RCB 온가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ELB입니다.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뭐 이랬습니다. 저는 아니 파는 게 지금 현재 팔러 가면 ELB 주라 그래요. 또 ELB가 지금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규격이다. 이게 국제규격. 국제규격 맞나? 표준규격 IEC 뭐 IEC 규격. 우린 이거는 KEC가 되고. 자, 그런데 하여간 이게 누전 차단기다. 그러면 한국말로 하자고. 누전 차단기가. 그러면 누전 차단기는 ELB가 붙고 이거는 뭐 30mA 화장실에는 15mA짜리를 단다 하고 차단기 동작 시간은 0.03초 이내에 차단되라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거의 명칭. 이걸 우리가 배선용 차단기라고 해요. 배선용 차단기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 단상이면 NFB라고 했어요. NFB. 지금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5점짜리 노 퓨즈 브레이커. 노 퓨즈 브레이커. 이렇게 해서 NFB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MCB라고 합니다. MCB. 오늘 핵심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CB는 서킷 브레이커. 차단한다. 이거 편집을 못하니까 피해서 해야지 뭐. MCB는 서킷 브레이커 회로를, 이거 서킷은 회로를 서킷 차단한다. M이 뜻이 뭐냐? 이거 소형이란 뜻이 소형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M은. 그래서 여기서 MCB라고 하면은 소형 차단기다. 소형 차단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떠한 차단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명판에 보면 MCB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소형 차단기다. 소형 차단기. 자, 이런 말을 어디서 요즘은 뭐 그냥 어디 찾으면 되잖아요. AI한테 찾으면 되지만, 아이고, 시간도 없고 잘 안 찾아져. 그러면 이런 말 들을 때, 그랬었구나 하면서 알면 좋잖아요. 그러면 전들 이전에 알았냐고. 오늘 알았어, 오늘. 자, 그러면은 MC12는 뭐냐? 우리가 플라스틱인데, 좋은 플라스틱. 여기서 이거 몰드. 케이스. 그 다음 서킷 브레이커는 똑같은 거. 그래서 몰드 케이스로 된 회로 차단기다.
이것도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배선용 그냥 차단기인데 몰드 케이스로 되어 있다. 뭐 이거는 그럼 몰드 케이스로 안 됐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M자하고 여기에 M자가 틀린 M자라 이거지. 하나는 몰드 케이스고 이거는 소형이라는 차예요. 소형. 그러니까 이 차단기는 용량이 크죠. 뭐 400A, 뭐 600A, 막 이렇게 300A,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런 거는 M12로 가면 50A, 뭐 이런 식으로. 단상인 경우에. 그러면 삼상은 다 MC10이고 단상은 뭐 다 뭡니까? 아니, 보통 50A인 경우에는 삼상 4선식도 M12로 이렇게 차단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단상이니까 M10이고, 삼상 4선식이니까 여기에 삼상 4선식이니까 MC10이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차단기 명판을 봐야 돼요. 명판. 오늘은 직접 강의니까 제가 뭐 차단기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해야 돼. 단상이니까 M12가 아니고 소형이다. 소형 표시를 할 때 소형, 즉 소형 표시만 되어 있지 재질 자체는 몰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몰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그런데 소형이라는 표시를 MCB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니, 왜 그러냐면 차단기 명판에 딱 보니까 여기 MCB라고 써져 버린 걸 어떡해. 그러면 그때 MCB가 뭐냐? 전기 기사가 되면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해를 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사가 깡통 기사가 됩니다. 깡통 기사가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4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1시간 강의하면 지루해 그만하자 한다고. 그래서 30분에서 40분 강의. 그러면 내일은 어떤 강의가 돼요? 계속 이어서 가는 거라. 이어서 언제까지? 제가 모를 때까지 마치겠습니다.